안녕하세요. 2018년 당신은 몰랐던 이야기라는 아시아 기획전 첫 번째 시리즈에서 두 번째로 선보이는 전시인데요. 이번 전시의 제목은 또 다른 가족을 찾아서입니다. 가족이라는 단어를 떠올렸을 때 어떤 고정된 형태를 생각을 한다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생각의 매개체로 가지고 오게 된다면은 사회 안에서 사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매우 다르고, 그리고 그 사회를 어떤 가족이란 어떤 형태로 봤을 때 그 안에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법칙들 그리고 규율들 안에서 과연 개인이 그 스스로의 가치와 목소리는 얼만큼 낼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러한 고민 안에서 이제 또 다른 가족을 찾는다는 것,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본인이 생각하는 그 가치를 공유할 수 있고, 그러한 고민들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과의 새로운 연대를 만들어야 간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이제 올 초 2월 정도부터 이제 팬데믹이 선언되고, 그 이후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여행을 하는데 많은 제한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작품을 운송해 온 데 있어서도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무기한적으로, 그러니까 언제 전시가 오픈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들을 맞닥뜨리면서 이제 작가분들 그리고 전시를 기획하는 저희 팀의 입장에서도 되게 좌절스러운 순간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러면 이 전시를 언제 오픈을 할 수 있을까, 전시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개별적으로 하다가 저희가 생각해낸 것이 온라인으로 저희가 라운드 테이블을 구성을 해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거를 계속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어떤 전시 오픈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 안에서 서로 되게 지지하고 연대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시를 단지 이제 뭔가 개념적으로만 푼다기보다는 오히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전시를 계속 준비해 나가고, 그것에 대한 포기를 하지 않고 논의를 지속적으로 작가들과 모여서 하게 되면서 오히려 이 전시 안에서 더 그 감정적인 어떤 그런 연대와 지지를 서로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시장을 들어오시자마자 만나게 되는 이 첫 번째 공간은요, 아주 안락하고 편안한 라운지 공간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편안하게 앉으셔서 여러 가지 책들을 읽을 수 있는데요. 어떤 내용으로 책을 모았는가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자면, 사실 퀴어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퀴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성소수자를 생각을 많이 하고, 어떤 이런 젠더 개념에 있어서의 국한이 돼서 이야기들을 나누는 게 크지만, 이번 협업 프로젝트에서는 이런 퀴어라는 단어를 좀 더 확장하고 그 의미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보는 그런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퀴어라고 했을 때 단지 이것을 어떤 젠더 이슈로만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다인종,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인종들의 이야기, 그리고 다계층, 그 사회 계층 안에서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러니까 어떤 명확한 구분 안에서 그 중간 경계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담은 책이 단지 이제 미술의 언어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문학, 그리고 법, 제도, 다음에 의학 체계 등 여러 가지, 그러니까 다양한, 그러니까 정치, 경제, 문화적인 면에서 그것들을 다각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책들을 모아놓은 서점이 여기 구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중간에 설치되어 있는 이 작업은 미래 완료라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 작업의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영수증처럼 이렇게 어떤 문구들이 이렇게 딸려 나오게 되는데요. 이것을 읽어보면은 이제 미래에는 어떨 것이다 라는, 그러니까 완료적인 어법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안에서 펼쳐지는 여러 가지 영상들, 그리고 특히 이 영상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계 미국인으로 규정되는 어떤 그러한 인종관념에서 규정되는 아이덴티티를 가진 작가님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성소수자로 구분이 되어지는 그런 작가님들의 이야기가 되게 교차적으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곧 이제 인종적으로도 네, 어떤 구분 안에서 경계에 있고, 그리고 또 그 성을 구분하는,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 이런 어떤 이중적인 구분 지점에서도 그 안에 카테고리에 명확하게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어떤 정체성들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주 개인적인 경험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의 이야기를 아주 담담하게 해나가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 또 여러 가지 사회에서 본인이 겪고 있는 어떤 이중 구조 안에서의 어려움, 그리고 고민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잘 들여다보다 보면 사실은 나와 상대가 별로 다를 게 없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고민,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경험들과 그리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일상 안에서 펼쳐지는 것들을 볼 때 과연 이러한 어떤 명확한 카테고리의 구분이라는 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지속적으로 갖게 됩니다. 두 번째로 보실 작품은 듀킴의 사물을 보는 낡고 잘못된 방식이라는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하나의 새로운 신작 영상과 그리고 여러 가지 설치 작품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작업은 젠더와 퀴어라는 개념을 샤머니즘적인 시각으로 풀어보는 전신 작품인데요. 지금까지 어떤 그 젠더 개념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남성과 여성 이렇게 두 개의 이분법적인 구조의 다른 그 사고의 방식으로서 샤머니즘이라는 개념을 차용해 온다는 것이 매우 흥미롭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특히 어떤 종교적인 개념이나 아니면은 그 사회적인 사고 안에서 두 개를 구분하는 것, 흑과 백, 지옥과 천국, 진실과 거짓, 이렇게 두 개를 나누어서 사고하고 이것 중에 어떤 편에 설 것인가에 관한 고민들을 하게 하는 순간들이 매우 많은데요. 이 안에서 이제 작가는 샤머니즘이라는 아주 오래된 종교의 개념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사실 지금 이제 샤머니즘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현대의 종교와 비교해서 매우 오래됐고 낡았기 때문에 이것을 약간 미신으로 폄훼하는 그런 형태들도 있지만, 사실은 이전에 그 샤머니즘 안에서 그 샤먼은 사회를 이끌어가는 아주 중요한 지도자로서 작용을 했던 것을 다시 돌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비가 오지 않는 때에는 왕과 함께 이제 기우제를 지내는 사람, 그것을 주도했던 것이 뭐 샤먼이었다든지, 하지만 이것이 현대사회로 돌아오면서 이 사고의 어떤 힘이나 가치가 잃어가는 것, 근데 그것들을 다시 가지고 왔을 때 어떻게 다시 이러한 우리가 현대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이분법적인 구조를 타파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상 안에서는 작가가 스스로 샤먼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 샤머니즘 안에서는 많은 것들이 경계가 불분명한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샤먼이 이제 접신을 했을 때에는 그 정체성이 단 하나의 정체성으로 머물지 않고 뭐 남자가 되었다가 뭐 할머니, 뭐 할아버지, 장군님, 애기동자 이렇게 여러 가지 정체성이 계속 그것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형태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그런 사고 방식으로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접근을 했을 때, 특히 그 젠더 이슈에 대한 개념을 접근했을 때 오히려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사고의 영역이 훨씬 더 확장된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인도네시아 반둥에서 만난 판디아 페르마디라는 이 작가는 매우 개인적인 경험을 토대로 자신의 사진 작업을 만들어가는 작가입니다. 사실 작가가 태어나고 자란 그 지역 커뮤니티에서는 가족 중에서, 그러니까 자녀가 태어났을 때 첫 번째 자녀가 남자인 경우에는 그것을 불운을 상징하게 되는 그런 사회 환경 안에서 태어나고 자라게 되었습니다. 이 작가가 태어났을 때 이제 가족들은 첫 번째 아이가 여자아이가 아니고 남자아이인 것에 대해서 매우 실망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작가를 매우, 그러니까 본인들이 생각하는 어떤 여성적인 역할을 강요를 하면서 또 그 여성적인 모습을 강요를 하면서 키우게 되었는데요. 성인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바와는 상관없이 그 가족 내에서 그리고 사회 내에서 지역 커뮤니티 내에서 여성적인 역할을 계속 강요를 받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제 성인이 되었을 때 이제 나는 과연 어떤 그 젠더 분류 체계 안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러니까 나는 어떤 성소수자라는 이야기들 안에서도 사실은 뭐 여러 가지 그룹들이 나눠지게 되는데 거기에 어디에도 본인을 위치시킬 수 없는 그런 상황들에 맞닥뜨리게 되면서 이제 본인의 어떤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되게 깊게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는 매우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과연 어떤 한 사람의 정체성 그리고 그 사람의 의미를 몇 가지 구분된 카테고리 안에 가둔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가 하는 의문을 지속적으로 들게 만드는 그런 작업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가족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상적인 가족의 개념, 이것이 곧 사회를 운용하는 어떤 규율, 규범, 아니면 고정된 어떤 사고의 형태라고 바라봤다면 그 안에서 개인의 가치가 지워지고 그리고 그러한 상황들을 통해서 이제 내면의 어떤 혼란을 겪는 이야기들 그리고 그 개개인의 가치를 드러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또한 이것을 하나로 규정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이야기들을 계속 하게 되었는데요. 이 다음 작업부터는 그러한 어떤 사회에 고정된 그 사고 방식 그리고 전통 그런 개념들이 외부적으로 좀 더 확장되었을 때 어떤 사회 그리고 국가 그리고 국민이라는 개념으로 들어가게 됐을 때에는 어떤 식으로 확장되고 그것이 보여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